내가 숙제를 스텝 2 이거를 사진을 안 보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조금 상태가 메롱이네. 아니 메롱이네. 아니 메롱이야. 어 일단 이거 점수 편차가 꽤 나거든. 적게 틀린 친구도 지금 제일 잘 본 친구도 사실 잘 봤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그냥 공부는 했다 정도인데 여기서 얘들아 한 10개 좀 넘게 틀린 친구들은 내가 아무리 기습으로 봤다고 해도 10개 좀 넘게 틀린 친구들은 수업을 안 들었던 거야. 수업을 안 듣고 복습이라는 것도 안 한 거야. 내가 단언컨대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수업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들은 거겠지? 제대로 안 들었거나 복습을 아예 안 하신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어요. 못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틀린 친구가 몇 명 있거든. 누군지 알겠지? 본인은. 네가 안 하는 거야. 난 너네가 공부를 안 하면 성적 올릴 수 있는 방법 몰라요. 공부는 본인이 해야 돼. 그리고 그나마 맞은 개수랑 상관없이 내가 틀린 거 대충 살짝 봤거든. 어떤 거 너네가 제일 많이 틀렸을까 하면서 먼저 풀어주려고 몇몇 것들 이렇게 풀이를 좀 봤는데 그나마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한 사람이 인혁이 같아. 그나마 공부를 조금 꼼꼼하게 한 사람이 인혁이 같아. 인혁이 같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 인혁이만 얘기했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불성실하겠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알려주고 했던 문제는 맞춘 것 같거든. 틀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얘들아 공부를 할 때 내가 너네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은 못하는 친구는 내가 언급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광인이는 오늘 처음 왔지만 다른 친구들은 우리 9월 그때부터 잠깐 본 친구들이 많잖아. 공부를 안 하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 네가 공부를 안 하면 뺀질 안 하면 절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적을 올리시려면 기본적으로 네가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설령 물론 저번에 숙제를 내가 왜 금요일 날에 토요일 날에 찍어 보내주려 했는데 못 보내준 거 써놓고서 못 보내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숙제가 설령 안 올라오더라도 그런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안 올라오더라도 선생님 숙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숙제가 내 기억났다. 아마 사진이 아니라 글로 써줬을 거야. 뭐 아무튼 숙제가 없으면 왜 숙제가 없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쌤 숙제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응? 아싸 개꿀하면서 공부를 안 할 게 아니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평소에 조금씩 천천히 할래? 아니면 시험 기간 3주 4주 남겨놓고 미친 듯이 막 머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때 공부할래? 당연히 전자로 공부를 해야 돼요. 평소에 꾸준하게 해야 돼요. 응? 나는 고등학교 수학을 10년 넘게를 공부를 해도 지금도 꾸준히 공부해. 지금도. 나 오늘 끝나고서 다른 애 보충 좀 잠깐 하고서 새벽 4시까지 수학 문제 풀고 있을 거거든. 쌤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라서 새벽 4시까지 수학 문제 풀고 영상 녹화해주고 그러고서 축구 보다 잘 거거든. 너희도 그냥 뭐 축구를 보고 싶다면 응? 그 전까지의 시간을 너네가 나름 알차게 잘 써야 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대충 살지 마 제발. 니네 몸 봐, 키 봐. 이미 거의 성인에 근접한 사람들 아니야? 그치? 다만 나이만 아직 어릴 뿐이야. 이미 육체적인 거는 성인들보다 너네가 더 큰 경우도 많잖아. 그치? 근데 왜 그렇게 아직도 애들 마냥, 애 마냥, 응? 적어도 초딩이랑 니네가 구분은 돼야 될 거잖니, 정신 상태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거고, 하라면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하지 말랬는데 하고, 하랬는데 안 하는 건 초딩이랑 다를 게 뭐야? 시끄럽게 다니는 놀이터에서 노는 초딩들이랑 다를 게 뭐야? 다를 게 없어요. 그래 놓고 니네는 초딩들 무시하겠지. 잼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중딩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남들을 너네보다 어린 애들을 못하는 애들을 비하하거나 평가하시려면 니네가 제대로 하셔야지. 니네가.
적어도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알아들어? 그리고 공부는 진짜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난 어디까지나 내가 달달달 볶아봤자 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인 거지 니네 성적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야. 시험도 니네가 봐야 되고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것도 너네 머릿속에서 너네가 혼자서 끄집어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수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풀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맨날 대답하라 그러고 너네한테. 대답하는 사람도 뭐 보통 뻔해. 뭐 소리 입모양하거나 은수 한 번씩 입모양하거나 인혁이 대답해주거나 성원이 늦게 와서 잘 모르겠고 보통 대답을 잘 못해. 둘 중 하나겠지. 아는데 안 하거나 몰라서 안 하거나. 아는데 안 하는 건 건방진 거고 몰라서 안 하는 거면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 공부를 하는 법은 모르겠으면 나한테 물어보시는 거고 어? 방법은 다 제시되어 있어. 니네가 선택해서 하면 돼. 알겠죠? 카카오톡 질문? 영상 찍어 보내준다 그러지? 여태까지 딱 한 명 물어봤어요. 한 명. 딱 한 명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 외의 사람들은 질문 같은 거 전혀 하지 않아. 왜? 공부하기 싫거든. 그래놓고 뭔 성적을 잘 나오길 바래. 안 그러냐? 안 그래? 백날 내가 수업 시간에 전날 배웠던 개념 복습하면 뭐하니? 니네가 안 되는데 대답을 안 하는데 티키타카 상호작용이 안 되는데 응? 반성하세요. 갑자기 본 시험이라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더 맞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정도 난이도에 50분 준 거면 물론 여유롭게 준 건 아니야. 나도 알아. 아직 훈련이 안 된 친구들, 고등 수학상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 선에서는 시간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막 부족해갖고 막 무슨 입에 거품을 물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만큼의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어. 잘 판단해. 공부하실 거면 제대로 해, 제발. 어줍지 않게 인간 평균처럼 살지 말고. 너네 대한민국 평균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요. 아시죠? 상위 10% 안에 들어가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요.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알겠죠? 상위 10%에 드셔야 돼, 10%에. 그러니까 네 주변 애들보다 네가 제일 잘해야 된다고, 웬만한 애들보다는. 네 친구들 그룹이 있으면 거기서 네가 제일 잘해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알아듣냐? 나도 수능을 봐서 알 거잖니? 그치? 내가 볼게. 일단은 3번을 거의 대다수 애들이 다 틀렸거든? 3번 풀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다 3번이라고 해서 틀렸어요. 답을. 푼 애들은. 자, 얘를 볼 거야. 자, 요놈. 근을 구하랬어. 근데 얘들아 들어볼게. 루트 안에 이렇게 제곱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풀린다고 했었냐면 절대값을 달고 나오면서 풀린다라고 설명을 했었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저 주어진 식이라는 것은 결국 절대값 x 빼기 2라는 것이 x제곱 빼기 4인 것에 이 방정식 근을 구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얘를 풀 때 봐야 될 것은 이 절대값이 요 안에 있는 것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눌 텐데, 왜냐면 양수이면은 그냥 나오고 음수이면은 뭘 달고 나온다고 했냐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 식을 갖다가 내가 판단하시기를 x값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요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냥 나오게 될 거고, x값이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이렇게 나올 거라고. 맞나? 그러니까 요 좌변에 있는 요 파란색이라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변에 있는 저 x제곱 빼기 4라는 것과 방정식 근을 구해보자고. 얘를 구하시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x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x 빼기 2, x 플러스 1이니까. 괜찮지? 근데 우리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만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이 얘만 될 것이고, 이 경우에는 이 값이 지금 x제곱 빼기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2, x 빼기 1로 인수분해돼요. 그러니까 x값이 마이너스 2랑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x값이 2보다 작은 부분을 볼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보다 작은 거 얘랑 얘가 있으시겠죠. 맞습니까? 나 인수분해 잘했니 근데? 뭐가 틀린 것 같다? 이거지? 그치? 네, 이렇게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문제 답이 이상하다. 아, 문제 잘못 풀었네,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여기가 x제곱 빼기 4니까 넘길 때 잘못 계산했네.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죠? 미안해. 어제 답이 이상하더라.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3이라는 것과 x 빼기 2로 인수이 되니까 x 값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값이 되는데 x 값을 우리가 2보다 작은 부분만 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요 놈의 값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라는 것과 마이너스 3.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번이에요. 강인이 뭐 틀렸는지 알겠냐? 왜 틀렸는지 알겠어? 넘어가서 9번으로 갑시다. 9번. 2차 방정식 저놈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 그랬습니다.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고 그랬어. K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K값이 아무거나 되더라도 항상 중근을 갖는 거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항등식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항등식이라 했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문제에서 이게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중근을 가지시려면 판별식이 뭐가 되셔야 돼요? 중근이란 것은 그치 판별식이 0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0인 걸 쓸 건데 우리 짝수 판별식도 내가 알려줬거든. B' 제곱 마이너스 H라고. 그럼 이제 요 놈이 B'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써보시면 B'의 제곱에다가 빼기 A, C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K제곱 빼기 N 플러스 4 쓰시면 될 거고 요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실 거겠네.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주면은 여기가 지금 K제곱에 마이너스 2KM에 플러스 M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N 빼기 4는 0인 거니까 K제곱을 지워주고 나면은 결국 남는 게 N 빼기 2KM 플러스 뭐 M제곱 빼기 4 요 딱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 거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식이 다시 K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그러니까 K를 주인공인 문자로 봐주셔야겠네. 그러니까 내가 얘를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실 거야. 됐죠? 그러니까 K가 있는 게 여기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M K 쓰시고 플러스 M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4는 0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K 있는 놈이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는 K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K 1창의 개수인 요 놈 값이 얼마 되셔야 돼요? 0이 되셔야 될 거야. 됐니? 그렇기 때문에 M 값이 얼마다? 0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만큼이 상수인데 여기 상수 얼마 나와 있어? 0이시잖아. 그러니까 네 값도 얼마 줘야 돼? 0이셔야 돼요. 근데 M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N-4가 0이므로 N 값이 얼마가 돼요? 4가 되시겠네. 됐니? 그래서 M 값, N 값을 이렇게 구하셔서 정답 3번 쓰시면 됩니다. 납득이 되냐? 항등식 과거에 배웠던 건데
그러면 10번. 자, 양수 ABC에 대해서 1월 1일부터 실내 마스크도 해제될 수도 있대. 들었니? 응? 아까 뉴스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 너네 다 한 번씩 걸렸었지? 강의 안 걸렸어? 니네 형 걸렸더만. 나한테도 문자로 지는 슈퍼 항체인 줄 알았다고 깜죽깜죽거리더라. 뭐 쓸 사람만 쓰면 되지 이제 뭐, 언제까지 이거 쓰고 있어? 뒤지겠네. 자, 양수 ABC에 대해서 2차식 요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라 그랬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 봐봐요. 일단 완전 제곱식이 되라가 있으니까 요 주어진 식이 요따구로 표현이 되셔야 돼요. 그쵸? 그쵸?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판별식이 얼마가 되셔야 될까? 0이 되실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판별식 씁시다. 판별식 쓰시면 여기가 2차항, 1차항, 상수항이니까 자, 짝수공식 쓸게요. 짝수공식. 판별식 B' 제곱 빼기 A, C를 쓸 거야. 그러니까 요거에다가 요거를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네가 0 되시는 걸 쓸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식은 C제곱 빼기에 여기가 A제곱 빼기 B제곱으로 합차 공식이 되니까 C제곱이라는 것이 A제곱 기소적이구나. C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이라는 게 B제곱 더하기 C제곱 되겠니? 그쵸?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이게 지금 ABC가 뭐냐면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래요. 근데 세변의 길인데 이게 지금 요따구로 표현된 거 보니까 뭔 타고라스가 생각이 나야 돼? 그렇지, 피타고라스 생각이 나야겠지. 그러니까 제일 긴 변이 A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직각삼각형 대충 만드시고 이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넓이는 2분의 1 BC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일단 되겠니? 자,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지금 몇 차식이라 했냐면 2차식이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2차항이라는 것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절대로 0이면 될까 안 될까? 얘가 절대로 0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쓰이진 않았지만 A 빼기 B가 0이 될 수 없으므로 A는 절대로 B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알고 가셔야 돼. 알아듣습니까? 물론 이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하지 않았어.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이런 내용을 써먹은 적이 없지만 어쨌든 2차식이라고 단정을 지어주셨으면 2차항의 개수가 절대 0일 수 없다라는 것은 꼭 쓰고 가야 되더라. 알았죠? 놓치지 마시길 바래. 자, 됐으면 넘어가서 14번이요. 또 지립다가 많이 틀렸더라. 맞은 친구가 두 사람이었나? 한 사람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자, 2차 방정식 전홈 14, 17, 20, 세 문제 남았네. 자, 2차 방정식 전홈의 두근이 알파 베타였을 때 저 복잡한 놈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 할 거니? 혹은 근해 공식을 쓸 거니? 너무 복잡하죠? 네, 나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근의 성질인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쓰실 수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애초에 저놈들은 근이기 때문에 대입을 시켜주면 반드시 성립을 할까 안 할까?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베타라는 것도 대입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성립을 할 거예요. 그랬을 때 문제수 구하라는 게 요놈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한번 좀 째려다 보시면 나는 저기에 있는 알파 세제곱 이것도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렇게 풀어볼게. 요 식에서 나는 여기부터 재려볼 거야. 여기를 알파 제곱으로 한번 묶어보시면 알파 플러스 4거든요. 4거든요. 근데 이 알파 제곱이 어떻게도 쓰여지냐면 여기서 알파 제곱이라는 게 쓰여져요. 맞나요? 맞나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도 있고, 혹은 나는 바꾸려고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게 보이는 게 있는데, 봐봐. 얘를 알파 제곱으로 묶지 않고 알파로만 한번 이렇게 묶어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식이 여기 하나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라는 것은 마이너스 2라는 값으로 대체했을 수 있지. 그러니까 요놈의 값이 마이너스 2인 거야. 괜찮나? 그래주니까 결국 요 파란색의 결론은 마이너스 2 알파였던 거죠. 오케이? 그래 놓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째려봤는데, 오른쪽에 있는 거 얘네를 한번 봤더니 나 마이너스도 있고 베타로만 묶어보고 싶어.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2만 남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이 알파 플러스 2를 어떻게 바꿀까 하면서 한번 또 째려봤더니 야, 애초에 이 식은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게 난 느껴지거든. 다시 내가 이 파란색 변형했던 것처럼 나 오른쪽에 있는 두 개도 요 초록색처럼 이렇게 변형을 좀 식을 해보고 싶었는데 바꾸고 보니까 얘 가지고 이 내용들을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안 보인단 말이야. 맞아? 근데 애초에 바꾸지도 않고서 한번 째려보시면 이런 게 보인다. 결국 우리 구할 게 지금 파란색의 결과가 얘고 이거 구하실 거잖아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예요. 다 근계관으로 되죠. 그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쓰려다가 말았던 초록색처럼 식을 변형하려 했던 그 시도는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던 거야.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어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고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이므로 이거 마이너스 4 넣어주시면 8이고요. 알파 베타가 2니까 여기 넣어주면 빼기 2가 되어서 정답은 6이 되시겠네. 됐나? 얘들아, 수학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알고 푸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떻게 푸는지 알고서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수학 문제는 우리가 풀이를 만들어 보는 거라고. 지금 나 이거 풀 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하고 있잖아. 여러분도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윤수 받았니? 17번 갑시다. 17번. 자, 2차 방정식 저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저렇게 복잡하게 곱한 것도 3이고 저렇게 복잡하게 곱한 것도 3이래요. 그랬을 때 A, B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다. 자, 하나씩 천천히 가보도록 하지. 자, 일단 저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고 그래서 여기서 근이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근계관을 써보면 마이너스 A고 써보면 B가 될 거야. 빈 걸로 냅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말이 있으면 근계관 정도는 프린트에 혹은 연습장에 써져 있어야 나는 문제 풀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이 들어. 됐고요.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줄, 얘를 2번이라 할까? 얘를 3번이라 할까? 1번이라고. 자, 2번의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쟤는 분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게 3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을 갖다 정리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 곱한 게 이렇게 A, B로 표현이 되니까 이 식을 갖다 정리했을 때 내가 얘를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3 써도 괜찮죠? 듣고 있냐? 그러니까 얘를 갖다 지워서 플러스 1은 3이었으니까 얘를 2라고 써도 괜찮습니까? 세 번째 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쟤는 분배해주면 4알파 베타고요. 이거 분배해주고 있는 거지 지금. 그리고 빼기 2알파 빼기 2베타에다가 플러스 1 해주는 게 3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 B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면 알파 베타라는 게 B니까 여기가 4B가 들어가고요. 얘는 마이너스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얘인데 마이너스 2배니까 플러스 2A로 될 것이고 거기에 1을 더한 게 3이니까 얘의 값이 2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2B 플러스 A가 얼마다? 1이다라는 결론까지가 나와버리니까 식 2개고 모르는 문자 A, B 2개니까 둘이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시면 되죠. 그거는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 됐나? 왜 이렇게 자꾸 딴 생각하는 게 보이지? 빡치네 갑자기. 20번 갈게. 마지막이야. 나머지는 틀린 거 고쳐보시고 내가 오늘 숙제 적어서 또 보내줄 테니까 그 숙제까지 해서 금요일 날에 맞춰보자고. 금요일에 맞춰보자고. 그리고 토요일까지 이용해서. 자, 20번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거 저번 주 금요일에 풀어줬어. 수업 시간에. 이 비슷하게 생긴 거. 네모, 세모 하면서 풀어줬거든. 자, 2차 방정식 fx의 두근의 합이 4다 그랬어. 그러니까 fx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 놈의 근을 갖다가 내가 알파랑 베타라고 더 본다면 알파랑 베타를 더했을 때가 얼마라는 거죠? 4라는 것이고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가 근이니까 이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건 x값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x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될 거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0이 될 거니까 이런 식까지 우리가 완성해 볼 수 있어야 돼. 됐나? 이런 것까지 가능할 거야. 그런데 지금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f의 4x 빼기 2는 0이란 것에 근의 합을 구하여라 이랬는데 얘는 얘들아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여기 x 대신에 4x 빼기 2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근이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그 근이 네모랑 세모라고 한번 쳐보자라고 했었어. 누군지 모르니까. 요 근이랑 요 근이 왜 달라요는 저번 시간에 대한 설명했다잉. 자, 근을 네모랑 세모라고 해볼 거야. 그래주면 당연히 우리 여기 근이니까 x 자리에다가 네모를 넣었을 때도 0일 것이고 세모를 넣었을 때도 0일 거야. 그러니까 f의 4 네모 빼기 2도 0이어야 되고 f의 4 세모 빼기 2라는 것도 0이 되셔야 되거든. 맞나? 근데 얘들아 애초에 요 f라는 식은 몇 차식이래요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근이 몇 개야? 무조건 근이 2개예요. 그러는데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알파랑 베타라고 이미 있거든? 근데 여기도 보면 4 네모 빼기 2를 대입했을 때도 0이고
4 세모 빼기 2라는 것도 대입했을 때 0이려면 전체는 근이 2개밖에 없는데 지금 대입했을 때 0 되는 게 4개나 있어 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이 둘 중에 하나랑 같아야 될 거고 여기 있는 베타랑 여기 있는 이 둘 중 하나랑 같아야 되지 않겠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4 네모 빼기 2가 알파 4 세모 빼기 2라는 것이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거라고. 바꿔 써도 말든 그건 너네 마음이고. 근데 우리가 물어보는 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요 방정식의 두근은 네모 세모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결국 네모 플러스 세모가 얼마냐고 묻는 거니까 내가 얘를 네모는 세모는 이라고 바꿔보시면 2 넘어가고 4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4분의 알파 플러스 2 세모는 4분의 베타 플러스 2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4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되겠니?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래요? 4래요. 이게 4예요. 4니까 4 더하기 4니까 8이라서 결과값 얼마? 2가 될 거라고요. 이거 마더텅 검은색 책 스텝 3 있는 문제에 비슷한 문제 똑같은 방법을 풀었어. 똑같은 방법으로.